오늘 두 번째 증상으로 요도 통증 증후군이란 주제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증상 역시 말 못할 고민일 것 같은데요.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소변을 볼 때 찌릿찌릿한 불쾌한 느낌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원인이 나오질 않고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고민이는 고통 속에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20대 청년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시원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으면서 배뇨 후에 1시간 동안 통증이 심하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환자였죠. 5, 6년 전부터 소변을 자주 본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심해진 것은 반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피부도 좋지 않아서 아토피 피부염도 생기고 사타구니도 습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지만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할 뿐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한창 활동량이 많을 나이인데요. 고통이 아주 심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사실 젊은 남성들은 요도 통증 증후군의 환자, 방광염의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광염은 또는 요도 통증 증후군은 요도가 짧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만일 남성이 방광에 이상이 있다면 이는 선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앞에서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은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광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상처가 있거나 이마색이 검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이 남성 역시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양 눈썹 사이에 상처가 선명해서 이 상처를 물어보니까 어려서 장난치다가 돌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모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방광에 이상이 오기 쉬운 체질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상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체질입니다. 따라서 방광의 기운을 돕는 데 주로 이용하는 오령산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이 오령산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오령산이라는 약은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약뿐만 아니라 소변을 좋게 해서 소변을 운행시켜서 양기가 제대로 운행되게 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한 달 후 환자는 한 달을 한약을 복용 후 환자는 상당히 호전돼서 내원을 하였는데요. 통증이 훨씬 줄어들고 소변 보는 횟수도 눈에 띄게 정상화되어서 이제는 살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중요한지 몰랐다고 하면서 상당히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나 이 요도 통증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환자처럼 콧구멍이 드러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해서 소변이 이상이 나타나는 것 외에도 기운이 콧구멍으로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을 느끼고 허리도 잘 아프면서 이런 체질들은 나이가 들면 당뇨병이 올 가능성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위장이 약하므로 조반석죽의 생활화를 반드시 해야 하고 가능하면 성생활도 절도 있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법도를 잘 지켜야 본인의 약점인 방광 기능이 나빠지지 않아서
방광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소변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